안녕하세요. 피실무 프로젝트 5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조의 프로젝트인 사용자의 편의성과 프라이버시 중심의 클라우드 서비스 미닛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유저층의 페르소나, 다음으로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점, 다음으로 저희 서비스의 목표, 다음으로 시스템 아키텍처 및 기술 스택 소개, 다음으로 화면 구성,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이후 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두 개의 페르소나를 그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20대 대학생인 한유나 씨는 빠르고 직관적인 경험을 선호하고 조별 과제 등으로 강의 시간에 발표할 일이 생길 때 공용 PC로 로그인해 파일을 옮기는 과정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으며 다른 인물로부터 본인이 파일을 전달받을 때도 종종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유나 씨의 니즈는 로그인 없이 바로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간편한 방식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기억하기 쉬운 URL과 간단한 비밀번호 인증으로 로그인 없이도 파일을 받을 수 있고, 파일을 받는 순간 삭제되는 로직을 통해 프라이버시도 챙기는 원타임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40대 초빙 강사인 김민준 씨입니다. 여러 학교와 기관을 다니며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마찬가지로 공용 PC에서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업 자료를 학생들에게 공유해야 하지만 특정 그룹 구성원들에게만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해야 하고 본인이 설정해야 하는 것들도 많은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령 외부 강사는 가천대 사이버 캠퍼스를 사용할 수 없기에 가천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면 파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큰 불편이 따를 겁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누구나 쉽게 일회성으로 사이버 캠퍼스와 비슷한 플랫폼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만들 수 있는 임시 클라우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서비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드랍박스입니다. 업로드한 파일을 URL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정 생성이 필수로 요구되며 생성된 공유 URL도 매우 길기 때문에 불편이 따릅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긴 URL 대신 영문 혼합 5자의 간단한 URL을 생성해 유저가 쉽게 암기할 수 있게 돕고 별도의 로그인도 요구하지 않아 업로드 과정을 단축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서비스는 파일 IO입니다. 로그인 없이도 파일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지만 파일이 얼마나 유지될지와 총 몇 번 다운로드 될 수 있는지 관리하는 기능은 계정을 만들거나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야 사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유저가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파일의 유지 기간과 다운로드 횟수를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웜홀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기성 서비스들과 비슷한 기능을 지원하지만 폴더나 그룹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고 공유 링크의 만료 기간을 설정할 수 없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유저가 설정한 최대 다운로드 횟수가 채워지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URL도 만료시키는 방식을 도입하여 이러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미닛은 앞서 설명드린 기존 서비스들의 단점을 보완한 프라이버시와 편의성 중심의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공유 URL도 파일도 깔끔하게 삭제되는 일회성 로그인이 필요 없는 가벼움, 유저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그룹 단위의 클라우드 서비스, 미닛은 이 모든 걸 종합한 파일 공유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가지의 기능이 존재하기에 각각 별도의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회성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조입니다. 먼저 좌측에 보이는 크리에이터가 중앙 서버에 클라우드 생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서버는 쿠버네티스 API를 호출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미리 개발해둔 파일 서버의 이미지가 담긴 파드를 생성합니다. 그 후 좌측 하단의 액세서가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통해 중앙 서버에 접근을 요청한다면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 API를 호출해 어떤 파드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쿠버네티스 내부의 인그레이스, etcd 등의 기능이 사용됩니다. 각 파드 내부에는 각각의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기에 유저 A가 만든 클라우드에 올라온 파일은 해당 그룹에 속하지 않은 액세서들은 조회할 수도 다운로드할 수도 없습니다. 크리에이터와 액세서가 모두 파드에 접속을 성공했다면 미리 구현된 파일 서버 내부의 REST API를 통해 해당 파드 내부에 파일을 올리거나 삭제하거나 이름을 변경하거나 폴더를 만들어 파일을 정리하는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회성 파일 공유 기능의 아키텍처입니다. 본 기능은 앞서 설명드린 임시 클라우드와 별개의 기능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업로더가 파일 업로드를 요청한다면 중앙 서버가 먼저 클램 AV와 같은 악성 코드 탐지 모델, CNN 모델 등을 활용해 바이너리를 분석해 파일의 정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파일은 AWS S3와 같은 클라우드로 업로드되며 해당 메타데이터는 인메모리 DB인 레디스에 저장됩니다. 이때 서버는 베이스 64를 통해 영어와 숫자가 혼합된 5에서 6자리 URL을 생성하고 인터넷에 접근 가능한 모두가 해당 URL을 사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비스는 단순히 파일 업로드하고 받는 데 그치는 서비스가 아니기에 해당 URL을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유저가 파일 업로드 시점에 설정한 비밀번호 혹은 OTP 인증번호를 갖고 있지 않으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고 레디스를 통해 파일의 다운로드 횟수를 원자적으로 관리 및 추적하여 유저가 설정한 일정 횟수의 다운로드가 발생할 경우 URL과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그인 없이도 파일에 대한 기초적인 인증 과정 구현 및 파일 다운로드 횟수의 통제가 가능해지며 기본적인 파일 검사 과정을 통해 위험한 파일들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것도 방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플로우입니다. 그룹 클라우드 생성 과정을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아키텍처 흐름과 그대로 크리에이터가 기본 인증 정보를 설정하면 해당 정보를 토대로 파드가 생성되고 해당 파드 내에 유저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른 유저들이 접근하여 이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원타임 다운로드 기능의 구조입니다. 유저가 파일을 올리면 해당 바이너리를 스캔해 정상 여부를 감지하고 S3와 레디스 등의 스토리지에 해당 파일의 메타데이터 및 바이너리를 저장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슬러그라고 표기된 5에서 6자리의 문자열이 생성되고 이제 해당 슬러그를 저희 서비스 도메인 뒤에 붙이기만 하면 누구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유저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해당 파일이 다운로드 횟수가 채워졌는지 혹은 누가 다운로드를 시도 중인지 원자적 레벨의 확인을 진행한 후 해당 정보에 따라 서버는 파일의 다운을 허가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아키텍처와 플로우는 저희 보고서 및 GitHub, 노션 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크 스택입니다. 프론트엔드는 기본적으로 타입스크립트 위에서 리액트로 작업되었으며 CSS는 테일윈드 CSS, 데이터 캐싱은 탄스택 쿼리, 비동기 처리는 엑시오스로 처리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레디스와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프로토타입 단계인 현재는 레디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엔드의 경우 스프링 배치 및 스프링 푸트, 클램 AV, 고언어와 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프로토타입 단계이므로 빠른 개발을 위해 서버 개발 담당자의 편의에 따라 고 언어로만 서버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쿠버네티스 자체가 고 언어로 작성되어 개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프라의 경우 엔진엑스와 RabbitMQ, 가장 중요한 쿠버네티스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유저 포워딩 과정에서 엔진엑스가 사용되며 RabbitMQ는 추후 대규모 파일 업로드 처리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희의 UI 플로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미닛의 메인 화면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는 메인 화면에 들어오면 두 가지 선택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일회성 다운로드 기능입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면 즉시 공유 가능한 링크가 생성되고 해당 파일은 설정한 횟수만큼 다운로드된 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오른쪽은 임시 그룹 클라우드 기능입니다. 조별 과제나 회의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파일을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처럼 메인 화면에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빠르고 직관적으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화면은 일회성 다운로드 링크 생성 과정을 보여주는 UI입니다. 먼저 사용자는 공유할 파일을 찾아서 클릭하거나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간단하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운로드 횟수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데 링크를 통해 파일을 몇 번까지 다운로드할 수 있을지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파일 열람 시 인증을 요구할 수 있어 무단 접근을 방지합니다. 더 나아가 이메일 인증 기능을 제공해 OTP로 링크 접근 자체를 한 번 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로그인 없이도 충분히 안전한 파일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파일 업로드와 설정이 완료되면 이와 같이 일회성 다운로드 링크가 즉시 생성됩니다. 생성된 링크는 영문과 숫자가 조합된 5자리의 고유 코드로 구성되어 길지 않고 공유하기 쉽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용자는 생성된 링크를 복사 버튼을 통해 바로 공유할 수 있고, 링크 생성 결과는 토스트 메시지로 한 번 더 안내,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화면 이동 없이도 빠르게 파일 공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임시 그룹 클라우드 생성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새로운 그룹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 클라우드 이름, 관리자 비밀번호, 그리고 참여를 제한할 네트워크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팀 과제나 회의처럼 특정 구성원만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한 공유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생성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대기 없이 즉시 그룹 공유 공간이 생성되며, 사용이 끝난 후에는 클라우드가 자동으로 삭제되어 추가적인 관리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협업은 쉽고 관리는 최소화한 것이 임시그룹 클라우드의 핵심입니다. 이 화면은 임시그룹 클라우드 참여 과정을 보여줍니다. 참여자는 먼저 참여 코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기존에 생성된 클라우드에 접근합니다. 참여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즉시 해당 클라우드 저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입장 후에는 폴더와 파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팀원들과 자료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역시 로그인이나 계정 생성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 협업 상황에서도 빠르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들을 통해 미닛이 제공하는 기대 효과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스턴트입니다. 로그인 없이 즉시 공유가 가능해 파일 접근 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 라이트입니다. 가벼운 사용성과 단순한 흐름으로 단기 협업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큐어입니다. 자동 삭제와 비가입 구조를 통해 개인정보와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피션트입니다. 관리 부담을 줄여 파일 흐름과 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키워드가 미닛이 지향하는 서비스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미닛의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피드백 수집입니다. 초기 배포 이후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확보해 사용성과 기능 개선 방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인프라 보완입니다. 도메인과 클라우드 자원, 그리고 CI/CD 환경을 구축해 보다 안정적인 배포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AI 검열 모델 확장입니다. 기존 야후 NSFW 모델 외에도 추가적인 유해 콘텐츠 탐지 모델을 연동해 콘텐츠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보안 기능 고도화입니다. OTP 인증을 강화하고 일회성 링크 정책과 AI 검사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식 서비스 배포 및 고도화를 통해 실제 사용자 기반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계다연 하구가 프론트엔드, 김명은 하구와 장아림 하구가 백엔드와 AI, 최진호 하구가 백엔드와 인프라를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